어젯밤까지만 해도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문자 알림 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천장에 떠올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고, 길을 걸어도 그 사람 생각이었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전화기를 보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자가 와도 나중에 답하지 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주말에 만나자는 말에 기대보다 피곤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매일 보고 싶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변화를 감지한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내 마음이 변한 건가 싶어서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근데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식는 진짜 이유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애 감정의 변화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가 설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앞으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뇌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던 뇌의 화학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이 페니레틸라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보상중추를 직접 자극하는데, 그 효과가 각성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집중력이 한 사람에게만 극단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바로 이 물질 때문입니다. 연애 초반에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이 물질이 뇌를 과흥분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낭만이 아니라 화학 반응입니다. 페니레틸라민과 함께 도파민이라는 물질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의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연애 초반에 이 물질의 분비량은 평소의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습니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도박이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관찰되는 수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연애 초반의 그 강렬한 행복감과 집착은 본질적으로 중독 상태와 같은 뇌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가 연애 초반의 커플과 강박장애 환자의 뇌를 비교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두 그룹의 세로토닌 수치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급격히 떨어지면 한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강박 상태가 됩니다. 연애 초반에 상대방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의 급격한 하락 때문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일종의 정신적 강박 상태와 동일한 뇌 화학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부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뇌가 화학적으로 폭주하고 있다가 더 적절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못 이루고 상대만 생각하는 그 모든 증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의 화학적 비상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비상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화학 물질이든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페느레티라민이 끊임없이 분비되면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붕괴되고, 식욕 저하로 영양 결핍에 빠지며 과도한 심박수 상승으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뇌는 이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물질들의 분비량을 줄여나갑니다.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3년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 숫자가 여러분의 모든 연애 경험을 설명해 줄 겁니다. 사귄 지 1년 반에서 3년 사이에 갑자기 감정이 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레임이 사라지고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으신가요? 그 시점이 바로 뇌의 화학물질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태기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뇌의 화학적 정상화입니다. 비상상태에서 일상상태로 돌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 끝났다는 신호로 착각합니다. 권태기의 증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부 화학물질의 감소로 설명이 됩니다. 상대방을 볼 때 더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 것은 페니레티라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예전 같은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세로토닌이 회복되면서 강박적 이상화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의 변심이 아니라 뇌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에 흥분 물질이 줄어드는 것은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단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랑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열정 단계로 페니레티라민과 도파민이 주도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가 애착 단계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물질이 주도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가 헌신 단계로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인 열정만을 사랑이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레임이 없으면 이 관계는 끝났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인 애착 단계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열정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옥시토신은 포옹이나 신체 접촉이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두근거림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이 아니라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는 안정감입니다. 이 감정은 페니레티라민이 만드는 감정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깊고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실제로 오래된 부부들의 뇌를 촬영한 연구에서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 중 상당수가 여전히 옥시토신 기반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아프면 자신도 아프고, 상대방이 슬프면 자신도 슬픈 깊은 정서적 연결이 뇌 촬영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성숙한 형태이고, 첫 번째 단계의 화학적 폭풍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커플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사랑이 끝나는 순간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다시 페네레티라민이 폭발하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운명이었구나 하는 착각을 반복합니다. 이 순환을 한번 빠지면 평생 새로운 연애만 반복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운명처럼 느끼지만 18개월이 지나면 또 식어버리고, 그래서 또 새 사람을 찾고 또 식어버리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순환에 갇힌 것이고, 이 순환을 끊으려면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정 단계에서 애착 단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핵심은 공유된 경험입니다.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애착 유대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각자의 세계에 빠져서 공유되는 경험이 줄어들면 옥시토신 분비도 줄어들고 애착 유대도 약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점이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기대거나 포옹을 하는 것처럼 단순한 접촉이 뇌에서는 강력한 화학적 유대 신호로 작용합니다. 많은 커플이 권태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과 동시에 악순환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접촉이 줄어서 옥시토신이 줄고, 옥시토신이 줄어서 정서적 거리가 벌어지고, 거리가 벌어져서 접촉이 더 줄어드는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 소용돌이를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것이 관계를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열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특히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안전하다고 분류하고 보상물질의 분비를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 꼰대로 바뀌는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는 다시 보상 물질을 분비합니다. 오래된 커플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설레임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뇌를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사랑이 식는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식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고, 뇌의 화학 물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물질이 교대하는 것입니다. 페닐에틸라민의 불꽃놀이가 끝나면 옥시토신의 모닥불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모닥불은 올바르게 관리하면 평생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사라진 자리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자라는 것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성숙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뇌의 화학적 순환에 갇혀서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고, 이것을 알면 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레임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